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령 마라토너였던 파우자싱이 처음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나이는 무려 89살. 아내와 두 자녀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던 그가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한 건데요. 그의 도전기는 거기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우자싱은 달리고 또 달려서 점점 기록을 단축해 나갔고요. 102살까지 마라톤을 완주해내면서 세계 최고령 마라토너의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느냐 혹은 슬픔에 빠져 있느냐, 도전을 시작하느냐 혹은 힘없이 주저앉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내 몫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들려드릴게요. 5월 11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 The Boxer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 노인이 뛸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영국인 파우자싱은 달리고 또 달려서 기록을 단축했는데요. 89세의 기록이요. 6시간 54분이었지만 92에는요. 5시간 40분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역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집니다. 이름하여 전성기 주크박스.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노래 한 곡이랑요. 또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곡으로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봄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것이 봄철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어깨 통증을 느끼는 이것. 힌트는 50세가 되면 어깨가 자주 아픕니다. 이것이 뭘까요? 봄철에 많이 나오는군요. 이 증상이. 자, 정답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언젠가 그대는 전성기, 신나는 그대는 전성기,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박정숙 DJ 이후로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열어주는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네, 당신의 전성기의 오늘의 월요일을 힘차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힘차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전성기는 바로 어제가 아닌 오늘입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예, 사실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오늘은 진짜 그래. 오늘은 당신의 전성기가 오늘이길 바라는 마음에 뉴스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 하면 노인 취업률이 작년이 28.9%였는데 이 결과를 보고 꽤 높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 노무직이나 농어촌 어르신들의 취업자의 한 72.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명은 일을 얻는다. 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단순한 노무직이나 뭐 농어촌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대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우리가 항상 이런 그 설문을 얘기할 때 정말 안타깝다 이래야 되는데 정작 이분들은 적게 벌지만 난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요 대부분 네. 30대, 40대, 50대가 말 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단순 왜냐하면 본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제가 아들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 최근에 뭐 미움받을 용기가 떠서가 아니라 제가 네. 최근에 읽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네, 그래서 네. 좀 티를 내려고요. 근데 무슨 티를 내냐? 나이가 50대 후반부터는 내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작은 일을 하면은 네.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행복의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이나 60대, 70대 초에인 분들은 네. 사실은 내가 임금이 적다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내가 이 사회의 한 부분이구나. 예.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적은 비용만 물더라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30대, 40대, 50대는 20년 후에 30년에 그게 내 인생의 미래가 되니까 지금 봤을 땐 그게 뭐야라고 하거든요. 사실 젊은 나이에는 그렇죠. 만약에 임금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단순 노무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좀 더 그럴싸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근데 네.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니요. 척도가 달라지시는 나는 그냥 거죠. 작은 일만 해도 좋고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집을 나가서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네. 그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함께 한다면요. 그래서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네. 전성기신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죠. 오늘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인데 그게 정말 진실인 것이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고립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울증 같은 데 빠진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보잖아요. 네. 특히 남자분들과는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에는 네. 생명이 짧아져요. 왜냐면은 자기의 그 모든 걸 케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네. 왜냐면 모든 걸 돌봐주면은 남편은 나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간에요. 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뒷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네. 나무에 배치기 하시고 등치기 하세요. 네. 그리고 휴지 줍기. 그럼요. 작은 일. 이거 뭐냐면 네. 아무도 안 줍는 휴지를 나는 줄 수 있구나라는 거. 네. 나는 성직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그게 행복감이 높여지는 거거든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71-0945번,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영찬 씨가 여러분들께 힘 팍팍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이나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전화가 걸려와 있죠? 네, 먼저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저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한 36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그 주변에서는 공무원 하면은 중산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경찰에 입문해서 첫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퇴직 수당이다 등등을 받고 있지만은 네. 그 아이들 뭐 학자비다 뭐다 해가지고 현재도 학자금을 다 갚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네. 그래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네.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 취직을 구해보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제가 네. 경찰관 생활하면서 한 25년 동안을 교통 관련해 사고 조사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치가 많은데 그래서 이 전문직을 한번 택해 보려고 하니까 60이 걸리네요. 아이고. 네. 60이 넘으니까 그 소지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단순한 교통 질서 업무들 같은 거라도 해볼까 열심히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련이 남았어요. 네. 제가 그동안 그 해온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좀 전문 직종에 갔으면 하는 좀 미련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 도전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예. 예, 그 나이 60이라는 게 상당하게 그 조금 작용이 되네요. 자녀분들은 혹시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지금 되세요? 대학 나오고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있죠. 아, 취직 예, 준비하고 둘인데 있고요.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는 게 참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러네요.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공무원이면은 생활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학자금도 지금 이제 졸업과 동시에 또 갚아 나가야 되니까. 네. 혹시 궁금한 게 그 자녀분들은 지금 뭐 아르바이트나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취업 공부만 지금 하시죠? 현재 자기들끼리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뭐 나름대로는. 정식 직업은 아니고. 네네네. 예, 그래 취직이 걔들도 요새 아이들도 힘든가 봐요. 직장 구하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형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상당하게 이렇게 좀 경제적인 힘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걸려서 잘 들어가지를 못하고. 먼저 우리 김동욱 선생님은 그 퇴임하신 지 몇 년 차이십니까 지금? 작년 12월 30일 날 퇴직했습니다. 12월 30일. 예, 정년 퇴직했습니다. 와, 네, 근무하시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잘 많이 쓰셨네. 78년도에 경찰에 들어왔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36년 동안 계속 수사 업무나 교통 네. 업무를 봤는데 네네. 퇴직하고 나니까 당장 이제 좀 힘들어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도 저는 지금이 5월이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예, 지금 이제 한 쉬신 지 5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그 퇴직 전에 그 휴가하고 해가지고 한 네. 6개월 정도 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어디를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서울시청에서 하는데도 제가 한번 신청을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부 그 고용센터에도 신청을 해놨고. 어떤 네. 직종을 예. 신청하셨죠? 제가 이 교통 관련 업무에 가면은 더욱 좋죠. 왜? 네네네. 요새 운수업체나 이런 데는 그 사고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은 사고 발생 시에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공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준 그 이제 실체적인 진실이나 등등을 밝히는 데는 제가 조금 해온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통 관련해서 근데- 네. 일을 하시는 곳을 원하시고 계시네요. 예, 네. 제가 해온 게 그거니까요. 네. 근데 선생님 일단은 그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금방 예. 이제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아이들 학자금 대출을 좀 더 후원해야 되고 또 후원해야 되고 이제 뭐 주택 자금 살 때에 네네네. 이제 그리고 또 한 담보도 가지는 있고 뭐냐면은 60이 넘으니까 나이 때문에 잘 안 써주더라고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물론 이제 맞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예. 우리가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게요. 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개발 강연을 할 때 KFC 창업주 커널 할랜드 샌더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예. 모든 직종을 하다가 다 하다 사업이 망해서 65살 때 사실은 105달러만 나왔을 때 1호점 KFC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예. 1008번의 거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9번째 음식 솜씨가 좋으니 그때 그게 1호점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200개 지금은 전 세계에 13,000개가 넘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는 60이 넘으니까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좁은 데라도 자꾸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김동욱 예. 선생님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코칭적인데 한번 저를 따르십시오. 나는 나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60
60 젊은이로 젊은이로 살겠다. 살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왜냐면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 예. 때문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겠지만서도 네. 이제 예.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셨고 근속을 하시고. 또 교통 예. 질서 업무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 4개월 5개월이니까 조금 우리가 넉넉한 생각을 갖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예. 전에 그 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예. 큰 화재 보험인데 그 1차선에서 좌회전되고 2차선에서 불법 유턴했는데 그거에 대한 법규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Y 경찰서의 교통 담당 당장한테 30분 동안 듣고 그걸 설명해 줬더니 결론은 예. 그 1차선, 2차선 사고 났던 분이 처음에는 그 100%다 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에이 아닙니다. 10%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맞습니다. 10% 20% 예. 물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결국은 그 상대편이 다 100%를 물기로 했거든요. 무슨 아이고, 얘기냐? 잘하셨네요. 예. 나이는 60이지만서도 지금 각 보험사나 운수회사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여러 예. 군데 원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듯이 이 잡듯이 다 쏙쏙쏙 잡아내셔야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끝나고 보험사에서는 왜냐면요. 사실은 정년도 예. 있지만서도 선생님이 경력을 중요시하고 선생님이 교통 업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몇 건 중에서 그래도 왜냐면 억울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이런 도움을 주면은 나이가 중요하냐? 그거 문제 안 된다. 당신의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왜 공무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업무에 정해진 것만 하시는데 요거를 좀 예, 바꿔서 군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찰 공무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한번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아, 예, 그리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지금 이 상담하시는 동안 8486님이 조언을 해 오셨어요. 1급 아, 예.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사고 예. 차량 견적을 봐주고 카센터에 차를 고쳐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아, 예. 업무는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아이고, 예. 일이라는 거는 맡겨지면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부탁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예. 물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앞서서 첫 번째는 누구냐? 김동욱 선생님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를 위한 인생의 제2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력이 감사합니다. 있다면은 아이들을 생각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맞아요. 예, 저희들 세대에는 좀 지금보다가는 아이들한테 많이 그렇죠. 올인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우리가 참 없이 살다가 네. 진짜 그때는 집 하나 장만하려고 배도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했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층에 이제 네. 퇴직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닥쳐오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마지막으로요. 그 우리 예, 아이들 예. 이름 누구야 사랑한다 아빠 자신 있다 한마디 하시죠. 예. 네. 재우야, 인우야, 아빠가 사랑한다. 열심히 해라.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분들이 네. 빨리 취업을 돼야지. 취업되셨으면 아버님의 좋겠습니다. 걱정이 필요하실 예, 텐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해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의 10여만 원 상당의 컬러 백 트리트먼트, 주식회사 다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드리겠습니다. 선물 정말 많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타임 함께할 겁니다. 2부에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달려오시다가 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많은 곳에서 상담 코칭을 진행해 보면은 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못 보시는데 왜냐하면 가족들 이름 뒤에 그거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좀 순서를 바꾸셔서 네. 본인이 먼저 앞서서 거울을 보시고 예.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요. 조금 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자기한테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 있는 예비역 군인 연도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총성.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년 동안 군 생활하신 거예요? 그 육군 준위로 32년 군 생활했어요. 와, 그러셨구나. 네네네. 근속하시고. 네, 지금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지금 그 2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네. 퇴직하고서 이것저것 직업 알아보다가 그 국군 복지단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전할 만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해서 성공 네. 케이스를 좀 자랑해 주실 그럼 건가요? 국군복지단에서는 어떤 관련 일을 하십니까? 그 마트 점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그 옛날에는 이제 PX 관리관이라고 불렀죠. 네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야, 군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일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군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네. 또 익숙하시니까요. 네.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를 하시다가 여기에 성공을 하셨다는데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마트 점장으로 일한 지 이제 한 5개월 됐어요. 네네. 근데 일하는 게 이제 군생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네. 뭐 다른 점이 좀 있다면은 뭐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간부였는데 지금은 병사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옛날 계급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은 네. 좀 뭐 힘들겠지만은 예.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저보다 어린 애들 그리고 네.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뭐 일하니까 예.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습니다. 근데 하시면서 어떠한 만족감이 본인을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 연도훈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그 전직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매일 출근하는 게 보람 있죠. 출근한다는 느낌. 일자리로 간다는 거. 그럼 보통 같이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죠. 후배 병사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준이님 이러나요? 아니요, 저 관리관님이라고 불러요. 관리자님.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네네네네. 부르시고. 예. 그 사실 제 생각에는 준이면 꽤 높은 자리였는데 이렇게 마트 점장을 하겠다 마음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PX 관리관이라는 것을 하기가 좀 탐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네네. 뭐 근로 조건, 근무 조건 이런 거 보니까는 옛날에 이제 경력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전에 이제 상담 관련해서 일을 좀 했었는데 상담 그것이 관련요? 예, 군에 와서 이제 같이 병사들 판매하는 애들 말고도 이제 다른 애들 볼 때 네. 그런 상담 경험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상담 관련 일을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그거 한 2년 했습니다. 2년 정도요. 예. 그리고 우리 연 선생님 이 부대마트 점장님 한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나요? 관리관은? 현재는 이제 55세까지고요. 네. 이제 한 4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4년.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예전에는 PX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PX라고 얘기할게요. 네. 근데 네. 사실은 PX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막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고민과 고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는 그 상담 관련 2년의 그 과정을 이 지금 부대 마트장을 4년 할 수 있으니까 오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컨설팅 해주고 상담해 주신다면은 이게 경력이 4년 더해서 상담 경력이 6년으로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무료로 하지만서도 또 그 병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멘토링이 되죠. 그래서 지금 4년이라는 이제는 여유적인 시간을 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서 상담 관련 책도 좀 더 읽으시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병사들에 대한 아버지 같이 정말 32년 선배님처럼 그렇게 한번 또 그걸 또 연속으로 또 생각하는 건 어떨까 또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병행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그 네. 우리 저기 병사들의 제일 큰 고민은 요즘에 뭔가요? 병사들 고민은 이제 뭐 옛날에는 네. 이제 군이라는 조직이 좀 딱딱한 면이 있잖아요. 경직돼 예. 있고. 예. 이제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네네. 요새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다른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부모가 이제 이혼한 병사도 많이 있고 많아요. 그런 거 있고 또 애들 이제 얼굴 가꾸기를 신경 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 또 뭐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촬영 부대에서는 문제 뭐 자외선 여러 차단제 가지 다 있습니다. 씁니다. 네. 이게 제가 왜 어떤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한 고민으로 있잖아요. 불안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치면 되는데 우리 연도음 우리 점장님 자기 네. 자신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쑥스럽네. 그 2년 쉬고 나왔더니 더 힘이 넘쳐요. 그래서 네. 전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야, 연도음 열심히 해라 앞으로. 그리고 한마디 더. 야 거울 보니 연도음 너 아직까지 잘생겼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얼굴 보니까 주름살 많이 줄었고 애들하고 일하니까 더 좋아졌네.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 큰 보람 있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재취업할 때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게 편하다. 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네. 뭐 월급도 뭐 200, 300씩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취업을 원한다면은 마음은 좀 내려놓고 좀 넓게 현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되셨어. 다음 주부터 저 대신 월요일 날 나오십시오. 저 친구예요.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겪으셨던 부분이라서 네.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그 코치나 아니면 상담 많이 하셔서 병사들에게 큰 힘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네. 시작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2008년도에 그 모 아카데미에서 CEO들을 위해서 강연해달라고. 근데 그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강의가 오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2개월, 1개월. 그래도 요즘에는 월 10회, 15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시작이 어려워서 발을 못 뛰니까 발만 먼저 뛰자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앞이 더 그렇죠. 멀리 보이는 거죠. 네. 오늘 퀴즈요. 60견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셔요. 50이라고 했는데. 또는 또 40견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이에 무관하게 봄철이 되면 여기저기 쑤시는 본인이 거죠. 60이시니까 60전이라고. 그리고 3614님, 권영찬님 개그는 안 하시고 교수가 되셨네요. 이렇게. 못 웃겨갖고요. 상담학교에서 웃기고 있습니다. 네, 재창업하셨어요. 네. 재창업.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시 정왕동에서 사시는 이다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교열을 하고 있는데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뒤 사서가 되고 싶은데요. 남편은 지금 일도 나름 전문직이고 수월하게 해내고 있는데 굳이 아이들 공부시킬 때 저까지 공부를 해야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에 큰 불만은 없는데요. 그냥 지금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부인 아내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저도 고민이시네요. 지금. 40 중반에 45살 때 네. 아까 개그보다는 스타 강사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교수님 공부를 더 되셨네요. 하고 싶어갖고 예. 상담 코칭 대학원을 갔는데요. 네. 정말 2009년도에 심어놓은 모발 이식한 거 다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요. 그냥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2살이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생각할 때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출판사에서 교정 교육을 한다는 건 이건 전문가적인 일인데 그렇네요. 혹시 최근에 이러한 생각을 들게끔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출판사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네, 이런 아니면 식으로. 내가 조금 자존심이 좀 손상되는 일이 없었던지 그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싶게. 네, 그런데도 그런 게 없었다면은 한번 이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장점 10가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다른 일을 선택하려고 생각했던지 그 이유를 한번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네. 보통 사이버 요즘 대학이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반학기 등록금이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0 정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또 다른 문헌정보 사서가 되려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최근에 너 자존심 상한 게 있었어? 아니면 정말 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면은 무엇을 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42살이거든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이제 온라인 대학 아니면 대학을 다니는데도 46이에요. 46, 그때 일곱 혹시 해야지. 뽑을 수 있는 사서가 있는지 먼저 수요를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문헌정보학과 네.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경쟁이 또 심각할 수 있거든요. 치열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출판사에서 교정 교육을 했던 게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거를 꼼꼼히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이다연 씨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2709님이에요. 네. 저는 요리가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음식 솜씨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요리하는 게 즐거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언젠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아담한 식당을 여는 게 제 꿈입니다.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떼야 될지 막막합니다. 나중에 식당을 차리려면 제가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나이를 자격증을. 좀 이렇게 기입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본인이 작던 크던 창업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은 망하면은 손해가 곤란하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요리를 좋아하셔서 한식, 중식, 일식 조리사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식당이나 잘 나가는 곳을 한 곳을 정하시고요. 네. 내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과 연결된다면 거기에서 사장님은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는지, 주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건 전체적인 좀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급하지 않다면은 대형 식당이나 어디 내가 관련된 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번 전체적인 것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해서 네. 왜냐하면 취업할 때는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당장 그 큰 영업에 지장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님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렇죠. 다 있는데 근데 내가 창업을 한 다음에 작은 실수하잖아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폐업으로 이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은 네. 왜냐하면 내가 사장에 내 이름을 걸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 손님의 서비스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인사도 해보시고 네. 좀 식기도 한번 닦아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식당을 차리려면 정말 요리 솜씨나 뭐 취미, 자기의 관심 이런 거보다 그렇죠. 뭐 몫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고객 서비스도 디자인, 생각해야 되고요. 특화 이런 네. 걸 좀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인생 작전 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다양한 얘기 들어봤어요. 성공한 사례도 들었고 사실 이렇게 나이가 짐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뭘 시작할 때 그렇죠. 어떻게
좀 충고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지금 나이 60에 나이 50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까 생각했던 거 우리 교통 전문 경찰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습니다. 예. 웬만한 교통 전문가보다도 실제적인 걸 더 잘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군대에서 30년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군대는요 눈 감고도 어디로 간지 다 훤하시는데 네. 무슨 얘기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제2의 인생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좁혀 나가시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3, 4, 50대 시선보다는 월급은 조금 낮추더라도 네. 내가 제2의 인생을 활짝 필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보람이, 싶습니다. 보람이. 그리고 보람 있는 거 사회 공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상에서 사회 공헌을 했을 적에 월급은 작지만서도 내 자존감과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 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 당신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이었네요.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 제일 좋지. 다 자식이지 누가 있어. 뭐 집사람이지 뭐. 우리 큰아들이요. 와이프겠죠.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우리 아들 항상 명랑하고 엄마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또 모든 가족들한테 웃음만 주고 뭐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그 간섭이 큰애가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걱정이 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와이프겠죠. 어차피 자식들은 휴가하면 떠나니까 쑥스럽구만. 네, 사랑합니다. 뭐 집사람이지 뭐. 늘 그 생업에서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하니까 그 이상 뭐 마음 쓰는 사람 없지. 사랑해.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가족이고요. 오늘은 가족 중